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텐데요. 서울 메디칼 그룹 재무이사로 계시고 내과 전문의 한경모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저희 또 이렇게 2주 만에 뵙게 됐는데요. 그런가요? 네. 네, 네. 자, 지난 2주 전에 나오셔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경모 박사님이 이제 만약에 닥터가 아니셨으면 네. 시인이 되셨을 수도. 문학적인 어떤 느낌이 좀 있으시다. 책을 많이 읽으시죠, 그러니까요. 평상시에도. 전에는 많이 읽었죠. 그러셨군요. 예. 네. 맞습니다. 좀 문학적인. 또 오늘도 그런 걸 한 가지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됩니다. 의술은 아트다. 예, 네, 이 말도 어록 하나 남겨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우선 코로나19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또 박사님 의견 또 좀 듣고 싶거든요. 지금 확진자 현황이랄까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하여튼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네. 지금 어제 발표된 것만 봐도 지금 다시 솟구치는 막 늘어나고 있는 그런 증가세에 있어요. 네, 네,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선벨트라고 하는 플로리다, 텍사스, 아리조나,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도 포함될 수가 있겠어요. 네, 네. 다 증가세로 돌아섰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새 확진자가 하루에 어제 월요일 하루 만에 5만 7천 명이 늘었다.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와서 3만 명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5만 7천 명이나 하루에 생겼고, 그래서 여태까지 미국에 33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네. 그다음에 사망이 이제 13만 2천 명, 그 정도의 여태까지 사망한 숫자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도 다시 이제 좀 클로즈하는 거죠. 네. 다시 좀 봉쇄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돌아갔죠. 네. 그래서 다 뉴스도 보셨겠지만 식당이라든가 클럽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모이는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 데는 다시 좀 닫고 그런 게 있고, 또 학교 같은 경우도 초중고 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이제 가능하면 다음 학기에는 직접 학교를 갈라 그랬는데 다시 이제 그게 취소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계속 다음 학기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이애미 같은 데는 지금 상황이 네. 지금 제일 뜨거운 데가 마이애미거든요. 네, 플로리다, 네. 마이애미. 플로리다. 예. 거기가 마치 6개월 전에 우한의 상황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군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늘 조금 아까 나왔더니 하루 사망자 최대 기록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만 나오면 새 기록이라 그러니까 이거 예. 저 겁나는데요, 정말. 예.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조금 희망적인 소식 하나는 네. 어쩌면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예방 주사가 나오기 수개월 전에 어쩌면 또 새로운 치료약이 나올 수도 있다. 치료약이요. 제발. 치료약이.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거 그냥 조금 희망적이가 있었고. 네. 근데 지금 특징은 우리가 알다시피 젊은이들이 많이 그좀 걸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맞습니다.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사망도 하고 했는데 현재 와서는 반 이상이 젊은 분들, 50대 이면 젊은 분들도 많이 네, 걸리고 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병원들도 만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주위의 병원들도 보면 환자들 입원 만원이 환자 돼서 수가요. 그런 네. 위기적인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무슨 게임을 한대요. 코로나 게임. 예, 그래서 코로나 걸린 사람과 같이 파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코로나 첫 번째 생일 파티도 있었죠. 예.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재미로.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코로나에서 첫 번째 걸린 사람이 상을 받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사망했대요. 네, 그러니까 예. 그때까지는 이제 자기들은 죽은가는 예, 상관이 예,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은 처음엔 계속해서 좀 조절돼 가다가 좀 우리 느슨해지면서 네. 또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더 이제 느슨해지면서 우리가 열면서 이렇게 조심을 안 하고 제한을 받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네. 느슨한 타임에 다시 한번 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코로나도 어쨌든 이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감기 바이러스하고 좀 비슷한 네. 그런 거다라서 증상도 좀 비슷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감기 걸려서 죽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실제로요? 독감이나 그건 지금 우리 감기하고도 독감을 구분해야 돼요. 또 다르죠. 그쵸. 네, 일반 감기는 사망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 감기는요? 네, 독감은 아닌 게 아니라 노약자들이 해마다 많은 수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독감 바이러스 사실은 무서운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올해는 특별히 가을 9월 정도부터 맞기 시작하는데 독감 예방 주사를 다 맞아야 돼요. 맞아, 꼭 맞으시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르신부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해. 네. 안 맞던 분들도 다 마시는 게 좋아요. 올해의 가을. 독감이 이런 게 유행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백신이 나오는 예, 거를 있습니다. 맞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올해 9월 달부터 네네. 나온다고요? 9월 달부터 네. 맞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무조건 독감 백신 예방하시는 게 맞아라. 중요하겠고. 그래서 여기서 또 좀 아까 말씀하신 문학적인 얘기를 하나 해보겠는데 네, 인문학적으로 풀어주세요. 그 시인이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한 거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니까 갇혀 있는 사람은 자유를 갈구한다는 거죠. 근데 자유로운 사람은 지쳐서 광야에서 쓰러진다. 어머.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 와닿는데요?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네, 너무 그러네요. 멋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유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유에 지쳐서 눌려서 광야에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맞네요. 좋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제한을 벗어버리고 네. 하는 것이 참다운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종류의 억압이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는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마스크를 쓴다든가 많은 사람이 모이지 그렇죠. 말라든가 식당에 가서 식사도 못하고 많은 제한이 우리 따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제한을 꼭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제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쵸. 할 적에 오히려 우리가 더 보호받고 우리가 더 사실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한에 관계돼서 예를 들어서 하이웨이에서 왜 속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속도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빨리 가는 방법이지 그 제한을 벗어났을 적에 오히려 사고가 나게 되면 다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그거에 식으로. 비유해 주시니까 지금 확 옵니다. 사태랑 너무 잘 맞네요. 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또 이런 말씀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고리타분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세상사가 세옹지마다. 너무 많이 들어봐요. 인생사 많이 세옹지마다. 들어보셨죠? 네, 아시죠? 인생사 예. 세옹지마. 세옹지마다. 예. 그래서 그 말이 이제 그 옛날에 중국에 변방 지역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말이 하나 왔어요. 말이 좋은 말이. 네. 그래서 그 집에 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됐다고 이제 칭찬하고 이제 축하하니까 그 노인의 얘기는 두고 봐야지 뭐 어떻게 알겠냐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말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다쳤어요. 이런 아이고. 괘씸한 날이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히 와갖고- 나의 아이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또 이번에는 또 안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같이 위로를 했는데 또 노인이 하는 반응은 이거 두고 봐야죠 뭐 아냐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끌려가서 전쟁에 네. 사망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불구가 됐기 때문에 전쟁에서 사망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랬군. 전쟁에 그래서 참여를 안 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위기의 사태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꼭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딴 거 없어요. 계속 제한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안에. 마스크를 쓰고 네. 2m 거리를 두고 손을 자주 닦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걸 제한을 다 받아들일 적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낙관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자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네. 아니 박사님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 가운데 요즘에 손을 너무 잘 씻고 네. 마스크 하고 다니니까 감기 바이러스도 안 오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바이러스로 뭐 오는 게 잘 안 걸리니까 참 좋다 예.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사람이 갖는 질병이 뭐 이런 감기 바이러스만이 아니죠. 굉장히 또 다른 게 바이러스가 많죠. 많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많이 대상포진 들어봤어요. 많이는 들어봤는데 예, 이게 대상포진. 바이러스 예, 이름이 많아요. 대상포진도 네. 여러 근데 가지가 이게 한 번 있는데. 걸리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한 아. 사람도 있고 가볍게 질환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다 좀 그런 게 있네요. 심한 예, 사람이 있고 가벼운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예. 다 달라요. 네, 근데 네. 대상포진을 얘기하기 전에 대상포진이 생기는 원인이 수두라고 있습니다. 수두. 수두요. 수도요. 그러니까 수두가 이름이 진짜 많아요. 수두, 물마마, 영어로 치킨팍스 치킨팍스. 뭐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는 그 수두를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두가 걸린 사람이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수두균이 그 헐피스 조스터라는 바이러스인데 네. 그 바이러스가 한번 물만만 앓고 지나가게 되면 네네. 몸속의 신경조직 안에 평생을 잠복하고 있어요. 아, 보통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개와 항체가 싸울 수 있는 항체가 네.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얘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오. 평생 동안 신경조직 안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생애 가운데 대상포진한 형태로 재발을 합니다. 아,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노인이 돼서도 이 수두가 뭐 걸린다 뭐 이런 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40세를 보자고. 40세 전에 미만 젊은 분들은 이미 한 20, 30년 전에 이미 그 수두를 예방하는 예방주사가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 수두를 안 앓겠죠. 네. 예. 그런 사람들은 평생 대상포진이 생길 일이 없어요. 미리 그런데 수두 예방 접종을 그렇습니다. 했기 했기 때문에.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수두 자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대상포진이라는 후유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네. 이제 50이 넘은 분들은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때는 사실 저희 나이만 하게 되면 그런 전염병을 다 앓고 지나갔어요. 홍역도 앓고 소아마비, 볼고리, 수두도 물론 앓았어요. 풍진. 예. 애매하네. 제가 약간 좀 애매한 나이에 이렇게 걸려 있네요. 예. 그러세요? 지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은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없어질 문제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그러네요. 다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넥스 제너레이션 안 걸리는 혈액. 그렇습니다. 병이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50이 넘은 분들은 다들 알았기 때문에 아. 이 수두 바이러스의 특징은 굉장히 또 전염력이 세요. 아, 수두도요. 전염이. 수두가 그렇습니다. 아, 맞다. 치킨박스. 네, 그래서 그래서 한 학급에 한 명 걸리면 다 걸리고 한 집안에 걸리면 형제되면 다 걸리고 지나가요. 그래서 주로 어렸을 때 걸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수두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 하면 온몸에 물집이 생겨요. 그래서 수두라는 말은 물, 콩이 콩두자입니다. 그래서 물콩. 온 몸에 콩처럼 생긴 콩처럼. 수포가 수포. 온 몸에 확 다나요. 전체적으로. 예, 그게 수두의 특징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낳게 되면 이제 상처를 가려우니까 날 때쯤 되면 가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렸을 네. 적에 긁다 보면 자국이 남아서 약간. 지금도 얼굴에 이렇게 곰보찌적 하나가 이렇게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바로 수두 수두를 자국. 알았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부모들이 손 못 건드리게 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 두 개 긁은 게 이렇게 예. 자국이 있을 수 예. 있군요. 그렇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수두 자체는 홍역같이 위험하지가 않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홍역 같은 걸로 사망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1956, 60 상황에서는 평균적으로 집안에 애를 대여섯 명씩은 다 낳았어요. 평균이 그랬어요. 아이를. 사망할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예, 아니 그렇지 않고도 워낙 그렇게 많이 낳는 거에 정상적으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렇지만 그 중에 또 몇 명은 사망하는 수가 있어요. 맞아요. 어렸을 적에. 어렸을 그만큼 때 전염병이 뭐, 무서웠죠. 근데 수두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그냥 네. 지나갑니다. 다. 낳고 지나가요. 대부분.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수두가 지금 와서 이제 대상포진이라는 걸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과 이미 알았던 분 가운데. 잠복해 있던. 예, 잠복해 있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 대상포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증상이 특별하게 한 2, 3일 동안은 한 군데가 아파요. 어딘가가요? 어딘가가.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조직에 잠복해 있다가 그 한 신경을 따라서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한쪽에 날 수가 있고 팔 한쪽에 날 수가 다리 한쪽, 가슴, 배 뒤에 돌아가면서 등까지 돌아가면서 오. 한쪽에 이름이 대상포진이라는 건 대상은 띠 모양이다. 이게 띠처럼 띠 이렇게 모양으로. 띠 모양이다. 포진이라는 있다? 거는 이제 수포. 수포처럼 발진이 된다 해서 대상포진이에요 이름이. 그 처음에 그래서 약간 두드러기로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울긋불긋하게 뭐가 나면서 그 안에 수포가 있는 아이고. 그것이 이제 한 신경을 따라서 이쪽. 근데 특징이 뭐냐면 꼭 한쪽만 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선을 넘질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빨간 게 있다 그러면 그건 대상포진이 아니에요. 두드러기. 예, 그건 딴 문제입니다. 딴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한쪽을 따라서 쭉 나면서 그러기 전에 전형적으로는 먼저 아파와요.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아파. 그러니까 2, 3일 끙끙 동안. 앓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피부가 예민하고 좀 따갑고 아프고 그래요. 여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아프다. 뭐야? 예. 뭐 이런 느낌이군요. 예.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명의가 돼.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이유도 없이 아프다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상포진 전조 증상일 수 있겠다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며칠 있다가 뭐가 나오면 연락 주십시오. 아. 그렇게 진단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프다가 뭐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 나는 거는 한 2, 3주 동안 계속 새로 더 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병은 치료를 하든 안 하든 대부분의 경우에 한 달 안에 해결이 돼요. 그래서 심한 분들은 통증도 심하고 이 울긋하게 나는 그러한 그 발진이
아주 화상을 입은 것처럼 크게 아이고, 아주 심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되게 어떤 분은 그냥 점맥게 이렇게 있고 조금 아프고 뭐 이러다 지나가는 수도 있어요. 네, 사람마다 네, 다 네. 다르지만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신경통이 그 신경을 따라 나기 때문에 신경통이 굉장히, 예,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그다음에는 거기다 이제 이렇게 울부에 수포가 막 돋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헐피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네. 그거를 좀 구별을 해야 돼요. 비교 헐피스하고, 진단에서. 네. 근데 헐피스라는 거는 이제 또 두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유형은 그 입술 주위에 이렇게 물집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 그 감기가 들거나 좀 피곤할 때 그것도 생겨요. 바이러스. 그리고 그거 자꾸만 재발할 수가 있고 네. 그게 바로 헐피스입니다. 입술 주변에.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아까 그 대상포진 수두의 그 바이러스는 헐피스 조스터라 그러고 이제 그냥 헐피스는 헐피스 심플리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촌쯤 되는 거예요. 그냥 병 자체가 많이 다른 병이죠. 그래서 그 헐피스는 이제 입주에 나는 게 있고 두 번째 유형은 피부나 성기 주변에 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근데 그 병도 한번 들어오면 완치가 없어요. 어머. 약은 있지만 항바이러를 써서 빨리 좀 도와주는 거지 아주 빨리 낫도록. 그렇지만 완치는 없고 몸속에 그것도 계속 잠복하고 있으면서 재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주 어떤 사람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발하는 것이 헐피스인데 네. 근데 이제 그것이 피부에 나는 경우에 배에 이렇게 났다 이거예요. 그것도 따갑고 아프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근데 그 대상포진으로 많이 착각들 하세요. 그거를. 헐피스를. 피부에 나는 경우에. 네. 그렇지만 그거는 차이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포진은 한 군데 이상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띠 모양으로 띠를 이룬다고 띠로 난 그러셨죠. 거고 네. 이거는 한 군데만 주로 나고 여러 개 날 수는 있지만 수포가 꼭 한 군데만 나고 말고 그리고 통증도 심하지 않고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대상포진을 치료가 또 있죠. 치료. 그러니까 네. 불과 한 10년 전까지는 잘 치료가 없었어요. 치료 안 됐었어요. 네, 10년 전까지. 치료제가 따로 없었는데. 따로 없었군요. 예. 그렇다면 왜 한 달쯤 지나면 어차피 해결이 됩니다. 이게. 나니까. 그러니까 저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돈 들여서 그걸 네. 연구를 잘 안 했겠군요, 그 전에. 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네. 어쨌든 이제 항바이러스로 이제 그 항바이러스 이제 발트렉스라고 부르는데 그 1g짜리를 하루 3번 이렇게 일주일을 딱 씁니다. 항바이러스. 네. 근데 그것이 빨리 좀 병이 좀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쓰죠. 그리고 딱 일주일만 써요. 그래서 많은 일주일. 분들이 쓰고 나서 아직은 한 달까지 가니까 아직 통증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쓰겠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한 달만 쓰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것이 항바이러스 치료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증상적으로 네. 신경통이 심한 분들은 아주 뭐 잠을 못 자고 심하니까 네, 네. 그 신경통 약을 하루에 2번 먹는 약을 쓰는 수가 있고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한 달 안에 해결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또 여기 또 한 가지 후유증이 있어요. 앓고 그러니까 나서요. 수두의 후유증을 대상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 걸리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재수 없으면 걸린다고 해야 되죠.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 처음에 학교에서 배울 적에도 면역이 떨어지면 생긴다. 네. 요새는 안 그래요. 그 비교적 스트레스 뭐 봐도 젊은 분들도 네. 뭐 그냥 대상포진 이유 없이 그냥 뭐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군요. 재수란 말 한 거예요. 아이고. 롯데 걸린 것처럼 걸릴 수가 있어요. 다 걸리는 건 아닌데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걸린 사람 중에 또한 30명에 한 명 꼴이랄까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유, 그게 뭐냐면 네. 만성 신경통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대상포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쯤이 지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네.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피부에 난 거는 다 해결되겠지만 들어가겠죠. 신경통만은 반영구적으로 계속이 돼요. 신경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그 통증이 약하게 통증이 해놓은 아주 거죠. 심합니다. 계속 대부분. 지속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쪽 가슴에 놔두면 그 같은 부위에 통증이 신경통이 평생이라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좀 고질적인 후유증이에요. 아니 저 박사님 이게 저 수두를 걸렸었는지 안 걸렸었는지 그런 걸 알면은 이게 걸릴지 안 걸릴지도 알겠네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예.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죠. 수두를 걸렸어도, 알았던 예, 지금 우리 잠복기가 50이 있대서. 45세 넘은 분은 다 알았다 그랬잖아요. 네. 대부분 네. 거의 100%.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롯데 맞을 확률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이야. 이전은 예방 주사를 맞았기 맞았기 때문에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걸리지 그 사람 안 않습니다. 걸리는데 50대 이후 사람들은 이미 어렸을 때 알았던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이 들면 알았던 수두를 알았더라도 누구도 수두 이제- 알았었나? 아니 알았더라도 또 제가 걸릴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재수 없으면. 알았습니다. 50 넘었는데 알았었던 알았어요. 거죠? 제가 알아요. 아까 한 집안에 걸리면 다 걸린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걸릴 확률이 있고 그 대상포진 확률도 또 있는 있네요. 거예요. 있고 그다음에 대상폰이 왔을 적에 네. 또 롯데를 2번 맞듯이 거기에 또 휴유증. 또 있- 후유증인 만성 충균이 신경통.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 당연히 그러면 예방 접종 얘기를 해야죠. 네. 수두까지 이제 뭐 할 수 없는 거고. 네, 수두까지 할 수 없고 이제라도. 바로 이 대상포진이 걸리는 것을 예방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주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대상포진 예방 주사는 한 뭐 10여 년 전에 나왔는데 네. 처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조스타박스라고 네.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스타박스. 그거는 일생에 한 번 맞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맞았습니다. 조스타박스라는 네. 거를. 근데 좀 한 1년 전쯤에 새로운 게 나와서 두 번째로. 요거에 관심이 있네요. 제가. 예. 그게 뭐냐면 요거 관심 있어요. 예, 네. 싱그릭스라고 네. 또 새로 나왔습니다. 싱그릭스요. 근데 이제 그 나오면서 이미 있었는데 왜 새로 나왔느냐? 네. 그 조스타박스라는 것은 한 60%만 커버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예방주사 맞았어도 대상포진이 걸릴 또 사실 확률이 또 재수 남은 없으면 거예요. 걸려요? 남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0% 커버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걸릴 사람은 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환자 봤어요, 저도. 아이고. 예, 그랬을 적에 네네. 예, 이 싱그릭스는 뭐 80~90%도 커버된대요. 그러니까 커버가 더 좋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 나왔고, 네. 예, 업그레이드해서 나왔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2번을 맞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아이고, 그래서 1차, 2차. 한 번 맞고 한 3개월 있다 한번 두 번째를 맞고 그렇게 맞고 나면 나중에 다시 맞는 건 없어요. 부스터라는 건 필요 없고 한 번 맞으면 되는 거지만 두 번에 걸쳐서 맞으면 더 커버가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서울 메디컬 그룹의 한경모 박사님 모시고 네. 바이러스 얘기 가운데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많은데 네. 그 가운데 요즘에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게 수두 바이러스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지금 네. 대상포진은 그렇지만 예방 접종이 1년 전쯤에 아주 나왔다. 좀 확실한 게 하나 나왔는데 두 번 맞아야 된다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분들도 뭐 연세 상관없이 맞으셔도 되는 거죠? 물론이죠. 예. 그건 다 맞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가서 웬만큼 얘기하셔야겠다. 메디케어 갖고 계신 어르신들 65세 이상 분들도 이거 맞으시는 게 좋은 거네요. 커버가 다 됩니다. 아이고, 결국은. 예. 그럼 당연히 맞으셔야죠. 너무 잘 됐네요. 예, 다 맞으셔야 돼. 안 맞을 이유는 없습니다. 일반 보험으로도 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는 경우가 예. 많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이 혹시 대상포진 생기시면은 만성 신경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너무 크잖아요. 신경통이 문제네, 신경통. 예, 얼마나 네. 괴로우시겠어요. 예, 그런 환자분들 몇 분 계시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바이러스도 또 수두가 그랬고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공통점은 하여튼 잘 퍼진다는 거. 감염이 네. 높다는 거지만 또 네. 한 가지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된다는 거. 바이러스는 다 호흡기로 통해 다는 전염된다고 아닙니다. 보면 아까 말한 네. 그 헐피스 리메이지였잖아요. 네네. 그건 접촉성입니다. 그래서 키스하면서 옮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건 독특해. 그건 아하. 호흡기가 아니고. 네. 예, 그렇지만 그러네요.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서로 옮길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지금 수두라든가 치킨박스 이런 거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런 전염병이었죠. 네. 네. 어쨌든 비대면 사회네요. 네. 비대면 사회예요. 만나지 마. 예, 그래서 사회적 한 가지 거리두기. 예. 제가 최근에 네. 경험한 그러니까 환자 한 분이 또 최근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포진 말씀하시는 아니, 건가요? 코로나, 이제 코로나 코로나. 환자. 예, 아, 코로나. 코로나 환자 한 예. 분이 네. 전화로 좀 상담을 했는데 이분도 그 본인이 걸린지 아닌지 아직 확신 없을 때인가요? 아니 이제 뭐 지나간 얘기인데 제가 그러니까 예. 그분이 전화로 와서 이제 열이 있고 네. 좀 숨도 좀 차다. 예, 그런 상담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도 그 이분한테 검사도 하라고 해놓고는 네.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리킨을 썼습니다. 처방해 주셨군요. 예, 네. 예. 처방해서 5일 동안 이제 하루에 2번씩 쓰자. 물론 Z팩이라는 항생제와 그다음에 징크도 같이 쓰자. 세 개서 이제 약방에다가 이제 보내갖고 그 약을 쓰게 했습니다. 요즘에 근데 저 죄송합니다만 약이 좀 아직 많이 있는 상태인가요? 그 약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족하지는 않아요. 품귀 형상은 아니고. 네.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서 일주일 후인가 이제 연락을 또 받았어요. 그분한테서 받았는데 이제 역시 확진자로 한 명이 났고 양성 반응이 나왔군요. 양성이 나왔고 이제 제가 궁금하게 그동안 어떻게 됐나 했더니 약을 썼는데 하루 만에 네. 열도 떨어지고 숨 차는 것도 좋아졌다. 초기에. 예, 초기에 다 잡았군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뭐 초기에 쓰신 분이죠. 빨리 비교적. 네네. 그래서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보고 다시 한번 그 전에도 몇 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만.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또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이게 참 좋은 약이구나. 일단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네. 예, 그래서 참 좋은 약을 다시 한번 느껴봤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안을 받아들여서 마스크를 쓰고 2m 거리를 두고 손을 닦고 그런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가지 않고 다가 이렇게 하는 거 외에 한 가지는 일단 걸리게 되면
빨리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해서 이제 이 하이드록시클로리킨을 쓰는 것은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렇군요. 네, 네, 네. 네, 의학적인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너무나 인문학적으로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서울 메디칼 그룹 재무이사로 계시고 내과 전문의 한경모 박사님 말씀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예. 네. 계속 빠져들어요. 지적인 대화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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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번 부분에서는 뭐 여행 얘기도 좀 하고, 네. 우리가 또 우리 누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요즘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생각하기가 조금 멈춰 어려운 있어서 시기 모두가. 긴 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는 거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가지 이런 걸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푸른 초원, 네. 풀밭에서 아주 상을 길게 늘어나요. 상이요. 예, 하얀 거 뭐라 그러죠? 그 깔고. 린넨. 그리고 네. 그냥 그 외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 이제 사람들 한 몇 명 정도 오라 그럴까요? 2, 30명 정도 20, 30명. 적겠죠. 네, 네, 네. 서울 메디칼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그 이사님들하고 부부 동반으로 쫙 모시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상상. 한번 네. 생각해 볼 적에 네. 이제 거기에는 한 가지는 이거 하나의 잔치죠. 피스트.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혼자서 누림을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제 누리고 하지만 우리 같이 또 모여서 이렇게 다 같이 나눔. 피스트로 잔치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일일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네. 생각을 해보면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이 진짜 필요하고 한 것은 누림이라고 봐요.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fellowship이죠. fellowship. 교제. enjoyment and fellowship. 네. 그러니까 누림이 필요하고 근데 누림은 사실은 여러 방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우리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는 꼭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픈 걸 만족해주고 목마른 거를 갈증 해소하는 그런 만족을 주는 먹고 마시는 신체적인 누림이 있지만 또 그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주 젊었을 적에 젊은 베레틀의 슬픔을 하룻밤에 그냥 손을 못 놓고 꼬박 세면 다 읽었어요. 단숨에. 네. 단숨에. 네. 네. 근데 괴테도 굉장한 분이더라고요. 네. 소설 잘 써 재밌게. 네. 네. 왜 그랬냐면 그럴 적에 나의 어떠한 그 정신적인 누림이 있었다는 거죠. 내 속에 빨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을 수가 있었죠. 네. 네,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영혼의 부요함도 얘기하고 하잖아요. 마음의 네. 부요함. 네. 그러니까 그거 이상의 또 어떠한 우리 누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리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물, 동물하고 다른 또 부분이 또 있다고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영혼에 대한 그리움, 영혼에 대한 노스탈지아라고도 표현해 보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영혼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향수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런 것이 동기가 돼서 많은 문학 작품이 다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이제 이런 누림도 필요하고 우리가 또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누리는 그런 교제도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하고 누림을 좀 차이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적에 There is no fun 이런 말 참 잘해요. fun이 있다 없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네, 근데 맞습니다. fun하고 enjoyment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스턴트 커피나 인스턴트 라면 같은 거예요. 순간적인 거죠. 찰나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건 슈퍼피셜이에요. 굉장히 표면적인 거. 우리 표면을 타치하죠. 하지만 내가 말하는 인조이먼트는 누림은 좀 약간 오래가는 것이고 또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도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참된 누림이 될 수 있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관광하고 여행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관광과 여행. 네. 네. 그러니까 관광은 사이트시잉, 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요새 관광을 요새는 못 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세계적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국제 관광 유럽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데 저 가보면 꼭 디즈니랜드에 온 것 같처럼 하나 보기 위해서 줄을 너무나 오래 쓰고 막 이런 것이 조금 싫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이제 관광인데 여행은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 차이가 있듯이 네. 한 가지 제가 스위스를 간 적이 굉장히 기다라고 스위스를 갔습니다. 네. 근데 스위스를 갔는데 그 융프라우스인가 아마 그 산을 올라가요. 그 기차를 타고 막 올라가는데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그 올라가는 동안 막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그랬죠. 네. 꼭대기 올라가니까 구름이 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이고. 예. 그래서 얼마 있다가 그냥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생각했던 알프스산에 안겨본 건지 체험한 거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행은 어느 나라를 여행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진만 찍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나라 음식을 먹어보고 또 그 나라 시장에 가서 그 나라에 팔고 있는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그렇죠. 접해보고 섞여야죠. 좀 네. 섞이는 그런 게 있을 적에 우리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누림을 주고 한 체험을 할 진정한 체험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듯이 우리가 참 누림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우리가 존재냐 소유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네. 그래서 존재는 하나의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체 생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생명. 생명을 말하는 것 같고 소유는 우리가 물질적인 소유만 꼭 국한에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 마음이 부여하다. 우리가 관계성에서 가는 사랑의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림이라고 할 적에는 소유됐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네, 그러한 참된 의미의 또 소유도 그러니까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존재와 소유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잖아요. 오복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네. 진정한 복은 그걸 둘로 말하자면 생명과 하나는 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하고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사는 것은 생명에 관계된 거지만 또 우리가 쓸 재산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도 필요해요. 네. 누릴 수 있는 부도 필요해. 제가 꼭 물질적인 부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면서 우리가 누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제한을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겉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이런 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제한은 제한대로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또 얻을 수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참된 그 누림과 그런 교제를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길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거품이 꼈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삶에 예, 너무 삶에 거품이 끼었었다. 그렇죠. 우리 세계적으로 문명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까지 많은 우리 거품이 끼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스탑되면서 많은 제한을 받아들이면서 이 기간 동안에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제한을 벗어나서 네. 참된 것을 얻을 수 있는 거품이 빠진 그것을 저는 오늘은 우리가 참된 그 누림 또 우리 참된 교제 또 이런 거를 또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행복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고 그 대나무를 한번 말씀하고 싶어요. 대나무는 계속 빨리 위로 잘 자라지만 네.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번 시기가 이런 마디와 같은 시기 한번 거듭지고 또 더 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혹시 뒤늦게 방송을 들으신 분은 누구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데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 한경모 박사님의 좀 어떤 약간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마무리였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더 뵙고 싶고요. 꼭 다음 기회에도 또 한번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서울 메디컬 그룹의 한경모 박사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저희도 끝곡